2019 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마지막 경기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상반된 분위기의 두 팀이 만납니다. 최근 2연패를 기록 중인 화성시 코리오, 반대로 2연승을 기록 중인 사이버 오로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팀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나란히 4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4승을 기록 중인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위권 싸움이 아주 치열한데요. 그만큼 두 팀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오더도 아주 재미있게 짜였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오더 어떻게 짜였을까요? 현재 순위와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결하는 사이버 오로와 화성시 코리오, 나란히 4승을 기록 중에 있고요. 화성시 코리오가 한 경기를 더 치렀네요. 네, 일단 두 팀의 특징이라면 개인 승수에서 사이버 오로 팀은 조금 적은 편이고요. 화성시 코리오 팀은 팀의 승패에 비해서 개인 승수가 많습니다. 나중에 팀 간의 승패가 동률이 되었을 때는 조금 유리할 수 있는 입장은 화성시 코리오입니다. 자, 과연 오늘 오더 어떻게 짜였을까요? 자, 1국에서는 원성진 선수와 송규상 선수의 대결 성사가 됐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화성시 코리오 팀의 어떤 고민거리죠. 일단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원성진 선수가 랭킹도 앞서고 상대 전적도 앞서 있습니다만 역시나 최근 부진한 이번 시즌의 1승 8패라는 성적이 오늘 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원성진 선수 오늘 과연 부진 씻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자, 2국에서는 최재영 선수와 문유빈 선수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네, 전반기에 만났던 두 선수가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전반기에 승부를 겨뤘을 때에는 최재영 선수가 정말 질 수 없는 바둑을 단 한 번의 착각으로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유빈 선수에게 좀 흐름이 넘어갔고 두 선수가 하지만 동시에 그 대국 이후에 정신을 차리면서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예 기사입니다. 3국 속기 대결에서는 랭킹 50위 홍기표 선수 그리고 랭킹 32위에 올라있는 설현준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랭킹은 설현준 선수가 조금 앞서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홍기표 선수가 앞서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4국입니다. 화성시 코리오의 삼지명, 송지훈 선수 그리고 사이버 오로의 이지명, 홍성지 선수의 대결입니다. 랭킹은 송지훈 선수가 23위, 홍성지 선수가 15위이고요. 이번 시즌 성적이 5승 4패 송지훈 선수와 4승 4패 홍성지 선수 여러모로 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레벨의 두 선수가 격돌합니다. 자, 마지막 5국입니다. 양 팀의 주장이 배치가 됐고요. 박정환 대 나현 역시 리턴 매치입니다. 네, 전반기에 만났을 때에는 나현 선수가 좋은 바둑을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환 선수가 승승장구하고 나현 선수는 조금 부진에 빠졌었는데요. 하지만 이 두 선수의 대결, 양 팀에서 가장 확실히 믿고 있는 1승 카드의 격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두 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이 한판 승부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상대 전적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숫자 면에서 본다면 좀 화성시 코리오 쪽에 무게가 쏠리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숫자에서 보이지 않는 이 화성시 코리오 팀의 약간의 고민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성진 선수의 이번 시즌 부진, 최재영 선수가 문유빈 선수에게 전반기에 그 대역전패, 또 홍기표 선수도 3대1로 앞서 있습니다만 3연승 후에 1패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 비해서는 오늘 대결이 아주 재미있는 5대5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오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경기라면 이 마지막 5국일 것 같습니다. 양 팀의 주장 역시나 또 배치가 된 데다가 리턴 매치거든요. 네, 박정환 선수와 나현 선수가 바둑리그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9번째 만남이고요. 네. 이 바둑리그에서의 전적도 박정환 선수가 7승 1패로 압도를 하고 있는데 나현 선수 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호되게 당할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오늘은 반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1승 이상의 가치가 있는 5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반기 두 팀의 대결에서는 화성시 코리오가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요. 과연 오늘 사이버 오로가 서륙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 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화성시 코리오와 사이버 오로의 11라운드 4경기입니다. 1국과 2국은 앞서 시작이 됐고요. 자, 3국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시에 시작이 됐죠. 2국 장고 대결이고요. 최재영 선수와 문유빈 선수 전반기에 이어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네, 최재영 선수가 벼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충격이 컸던 역전패가 전반기에 있었습니다. 속기대국 제한 시간은 각각 10분이며
전투 오해입니다. 그런 청주 심판위원회 개시 선언이 있었고요. 3국 속기 대결 시작이 되겠습니다. 서현준 선수와 홍기표 선수. 두 선수의 5번째 만남입니다. 두 선수의 만남에서 퓨처스 리거로서 3번의 만남, 그리고 바둑리그 1번의 만남, 두 선수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마지막 만남이었던 바둑리그에서의 만남에서는 설현준 선수가 서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국 장고대국입니다. 바둑은 4시에 시작이 됐고요. 송규상 선수와 원성진 선수. 두 선수는 이전 2번의 대결을 치른 바가 있었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가 모두 승리를 가져갔고요. 하지만 송규상 선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대결조차도 2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딴 당시에 대국했던 그 2판의 대국과 지금의 송규상 선수는 다르다. 충분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2승 4패 호락호락하지 않은 데뷔 시즌을 맞고 있는 송규상 선수입니다. 랭킹 22위에 랭크되어 있는 원성진 선수. 올 시즌 성적은 원성진답지 않은 성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연패 늪에 빠져 있고요. 랭킹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원성진 선수라면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주변의 시선인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화성식 코리오 팀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노련한 선수의 부활이 그만큼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를 향한 또 많은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과연 오늘 부진을 씻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수순 빠르게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화점 소목을 두는 동일한 형태가 나왔고요. 송규상 선수 좌상귀에서 간명하게 아주 처리를 했네요. 네, 여기까지의 처리만 보면 백이 굉장히 실리적입니다. 평소 송규상 선수의 스타일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뭐 실리를 마다하는 선수는 없겠죠. 근데 송규상 선수가 이 정도까지 실리파인지는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송규상 선수 하면 일단 전투가 좀 떠오르는 그런 류의 선수입니다. 최근 많이 등장하는 정석 형태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네, 좌하기 처리가 끝나고 원성진 선수가 하변을 벌리자 우측을 벌리면서 모양을 정리해가고 있고요. 일단 초반 포석에서는 약간 백이 기분 좋은 출발로 보입니다. 원성진 선수 역시 좀 전투적으로 붙이고 끊어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좌상 쪽에 하나 들여다본 교환이 지금 축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이 한 점을 이렇게 몰았을 때, 나갔을 때, 그때 미리 교환이 된 이쪽 부분에 들여다본 수가 절묘하게 흑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환이 없었다면 축이 되질 않는 건가요? 이 교환이 없다면 축이고요. 지금은 축이 되질 않고요. 네. 그래서 늘고 하변을 받고 뒤쪽을 건드리다가 큰 자리를 향했는데요. 한 점을 바로 움직이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도 2점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묘하게 싸움을 걸어갔고요. 지금 이쪽 부근에 이 2점을 백이 포기하는 상황에서는 활용이 많습니다. 이쪽을 붙이는 것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 붙였을 때 흑이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없다. 이것이 송규상 선수의 생각입니다. 이 백두점이 지금은 요석이 아닌 건가요? 지금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 실제로 실전에서도 송규상 선수가 버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젖힌 맥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를 나가면 아래쪽을 꽉 입고 또 나가면 이렇게 끊었을 때 여기 한 점 단수와 반대쪽에 잡히는 게 맛보기가 되어서 흑이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안쪽으로 젖혀갈 수가 있었고요. 네. 여기를 젖히고 되젖혀간 수 아주 기가 막힌 맥점이 나왔고요. 흑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하변 쪽을 두니까 일단 초반 출발이
송규상 선수가 약간 좋은 전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흑과 백의 이 행마가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네. 지금 좌측으로 최대한 엮어가려는 백의 입장이기 때문에 흑이 이런 데를 뒀다가 부침을 당하거나 혹은 밀어갔다가 이렇게 젖힘을 당하는 것, 이 모두가 이쪽 흑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앙 쪽에 있는 흑 두 점을 살리되 가장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갔고요. 백이 이렇게 나오면 흑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송규상 선수도 다시 한번 흑돌에 기대면서 늘 때 이렇게 행마를 하고 있고, 방금 전에 이게 마지막 수, 여기 부침수가 나왔습니다. 흑과 백 모두 전투를 염두에 둔 행마를 해 나가고 있고요. 송규상 선수 위쪽에서 젖혀갑니다. 지금까지의 이 포석 진행 그리고 중반전의 이 접전에서는 이 백이 좀 기분 좋게 가져가고 있다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된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흑도 양쪽 모두 일단 타겟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백이 약간 기분 좋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뭐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생각 시간은 원성진 선수가 조금 더 사용을 했습니다. 송규상 선수는 50여 분가량 남겨두고 있네요. 화성시 코리오 팀에서는 오더를 살짝 비튼 것이 원성진 선수가 이번 시즌 두 판의 대결을 제외하면 모두 장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고로 나올 때 2국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4번 연속 2국으로 나오다가 살짝 오더를 비틀어서 1국으로 나왔습니다. 그 1국 장고 대결을 나왔던 라운드가 바로 이 사이버 오로와의 대결이었어요. 네. 당시에는 설현준 선수와 대결을 펼쳤었는데요. 그리고 그 대결이 원성진 선수의 이번 시즌 유일한 승리였는데요. 아, 그렇네요. 원성진 선수가 1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사실 듣고도 잘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바돈이 그 원년부터 항상 뭐 주장도 맡았었고, 그리고 늘 팀의 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선수로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던 원성진 선수가 이번 시즌 전에 없었던 부진의 늪에 빠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박지훈 감독이 굳건한 또 믿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과연 언제쯤 이 또 부진을 씻어낼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박지훈 감독뿐만이 아니라 어떤 팀의 감독이라도 사실 원성진 선수가 부진하다고 해서 원성진 선수를 빼는 것은 쉽사리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선수이고요. 네.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에는 원성진 선수 본인에게도 더 괴로움을 안겨주면서 그 앞으로 이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어떤 영향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감독으로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송규상 선수 이번 시즌 2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사이버 오로에서는 문유빈 선수와 함께 첫 데뷔 시즌을 맡고 있거든요. 네. 퓨처스 리그로서는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군에서는 통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을 한 선수이고요. 1군 무대에서 이것이 그대로 통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바둑리그 데뷔 시즌인데요. 지금까지는 본인이 원한 것만큼의 성적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워낙 톡톡 튀고 또 기풍도 재밌고 또 입담도 재밌는 선수라서요. 네. 이 선수가 성적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팬분들께 많은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활약을 해서 재미있는 인터뷰를 많이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규상 선수 이번 시즌 1국 장고 대결 한 3차례 출전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저는 또 이 송규상 선수의 대국 중에 기억이 남는 대국이라고 하면 이 윤준성 선수와의 대결이 기억이 나요. 아, 그 사활에서 네. 승리를 거둔 바둑이요. 그만큼 또 술기에서 멋진 감각을 보여준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사활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한국 바둑계에서 사활책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활책을 낸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언뜻 스쳐가는 이름을 제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한 10명 정도 될까요? 그 안에 이 신예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은 혹시 사활책에는 생각이 없으신가요? 일단 사활책을 내기 위해서는 본인은 창작 사활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창작 사활을 2개밖에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사활책을 내려면 최소한 30문제 이상은 돼야 하는데 저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송규상 선수가 사활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 안에서 어떤 재치 있는 형태, 센스 이런 것을 보였기 때문에 사활책의 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바둑은 수순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흑은 좌변 쪽으로 좀 머리를 내밀면서 탈출하는 형태를 갖췄고요. 백은 좀 손을 돌린 것 같죠. 좌측 부근에서는 원성진 선수가 타개가 잘 됐습니다. 지금 좌측에서 백이 여기를 급소를 가고 원성진 선수의 여기 막는 선택. 이 교환은 일단 이 흑돌과 이 흑돌이 사실상 거의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아래쪽에 내려서는 것이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 끊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를 둬도 여기를 건너붙여서 지금 이쪽의 약점도 커버하면서 흑돌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지금 연결이 거의 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쪽에 백의 두 텀을 바탕으로 우측의 형태의 호구를 치면서 지금 우측에서 다시 한번 싸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두 선수 모두 지금은 내가 해볼 만하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송규상 선수와 원성진 선수 두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원성진 선수가 컵을 들고 잠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일회용품을 좀 줄이는 이런 제로 웨이스트 같은 운동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선수들도 열심히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화면에 종이컵이 많이 잡혔었는데요.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일제히 100을 가리키고 있고요. 선수들은 좀 해볼 만한 정도의 차이다라고 느끼고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저 정도라면 사실 인간이 느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7집반과 6집반이라는 차이는 크기 때문에 늘 그렇지만 100이 좋다고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깎아서 그것을 판단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면 자체가 100도 여기 젖히는 반격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백돌도 아직은 미생입니다. 서로가 그냥 어려운 형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지금 이런 장면에서 백이 확실히 좋다. 뭐 이것을 거의 끝낼 찬스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디일까요? 일단 좌측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데 급소를 맞고 여기 약점을 노렸을 때 받으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바깥쪽을 봉쇄하는 자세로 이 백도를 공략하면 이제는 흑의 얼음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반대로 백이 여기를 두고 나서 나중에 좌변 쪽으로 파고드는 것을 뭐 이런 데 붙이고 젖혀서 파고든다던가 이런 걸 엿보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고요. 네. 그런데 백이 이 좌측을 지켰다가 우측은 어떻게 하죠? 여기를 두면 일단 우측 지키네요. 여기를 두면 흑이 여기를 젖힐 확률이 높아 보였고요. 그래서 송규상 선수가 여기를 뒀고 이러고 나서 이제 이쪽 부분을 노리고 중앙으로 다시 나가고 이런 싸움도 사실 백이 이렇게 두는 게 뭐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여기를 늘면 양쪽이 연결이 되고 이 흑돌도 넓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있었는데요. 우중앙 쪽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백은 가장 두터운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한쪽을 가장 확실하게 연결을 해 두었고 좌측에서 이제 원성진 선수가 모양을 정리하는데 이 하변의 엷은 백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리할지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좌중앙 쪽을 흑이 먼저 둔다면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그 자리가 급소가 될까요? 일단 일감으로 떠오른 자리이긴 합니다. 여기를 둬서
이으면 좌측을 받고 여기를 호구로 받으면 일단 여기 올라서는 게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물론 그 뒤에 이제 수익기를 통해서 여기 젖힐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일감으로 이런 형태가 떠오르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여기 느는 것이 사실상 거의 선수라고 보고 조금 멀리서 덮어 씌우는 뭐 이런 형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를 둬서 백이 여기를 지키면 그때 좌변을 지키고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시해 주신 이 두 개의 변화도를 보면 백에게 약점을 좀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끊어갈 수는 없나요? 여기 끊어가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 수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백이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단수치고 이렇게 타고 나가는 변화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를 뒀을 때 흑도 버티는 수가 뭐 이런 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으면 아예 한 방에 틀어막기 위해서 네. 이 교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수가 어느 정도 통할 수도 있고 좀 어렵네요. 근데 백이 이제 여기 단수가 아니라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가거나 했을 때에도 우측의 흙이 얇은데 봉쇄가 안 되기 때문에 썩 그렇게 좋은 형태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원성진 선수도 끊어가지 않았고요. 자, 백으로 하여금 자, 약점을 지키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에 여기를 한 칸을 뛰면 백도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 쪽으로 탈출을 시도할 테고요.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몸싸움이 재밌습니다. 흑은 어떻게든 좀 봉쇄를 하려고 할 테고 백은 좀 어떻게든 탈출을 하려고 해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백이 안에서 살게 되면 이런 데 막아야 되는데 이게 집으로 당장 큰 자리가 아니잖아요. 상대가 여기를 둘 때 봉쇄 당하고 이런 데도 선수 당하고 이런 건 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중앙 쪽으로 어떤 싸움이 그려질지 반대로 흑이 이 백대마의 사활을 좀 추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사활을 추구한다면 이런 날일자를 가서 다음에 여기가 선수로 듣는다는 것을 믿고 이 백도를 쫓아갈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두기에는 백이 탈출하는 자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나가면서 흑돌이 넓기 때문에 지금 하변으로 공격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을 하는 순간 사실 흑도 넓습니다. 여기 내려서는 것이 나와 끊는 것을 봐서 선수이고 그 선수를 토대로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젖혀가는 걸 노린다던가 혹은 뭐 날일자로 아예 끊으러 간다던가 이런 게 흑도 계속 신경 쓰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도 끊어지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서두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었지만 양 팀은 좀 장고 쪽의 오더가 읽힐 수도 있는 팀이에요. 네. 원성진 선수는 뭐 거의 1국 아니면 2국으로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송규상, 문유빈 선수가 사이버로 팀에서는 거의 1, 2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팀 감독이 뚝심 있게 그대로 네. 밀고 나갔습니다. 특히 이 사이버 오로에서는 사실 양건 감독이 밝히기도 했지만 이 장고 쪽 오더에 특히 리그 초반에요. 좀 고민이 많았다고 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송규상과 문유빈이라는 이 두 신의 카드로 장고대국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선수가 많이 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반면 이 화성시 코리오에서는 자, 최재영 선수를 이국 장고대국에 배치를 했는데요.
최재형 선수는 이번 시즌 첫 장고 출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판 속기로 나왔던 최재형 선수가 2국으로 등장을 하면서 조금 변화를 주긴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유빈 선수와 최재형 선수 간에는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거든요. 네. 최재형 선수가 오늘 대국에 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시즌 나왔던 가장 뭐랄까 유리한 상황에서 지기 힘든 상황에서 역전패가 그 바둑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최재형 선수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역전패였기 때문에 리턴 매치를 벼르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대결도 궁금해집니다. 원성진 선수가 이제 이쪽 부분을 어떻게 둘지를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원성진 선수 머릿속에 이 세 가지 정도? 좀 더 깊이 보면 한 이 네 가지 정도? 이 네 가지를 놓고 어떻게 봉쇄할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일리는 있어요. 여기를 한 칸 띄었을 때,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그때 제대로 된 봉쇄가 없다면 흙은 여기를 이어야 되고 그럼 흙의 입장에서 그럴 바엔 차라리 이렇게 받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두는 수는 좌측을 약간 보호하면서 이제 중앙 쪽으로 확실하게 틀어막는 수인데 이 수를 두기 위해서는 이제 좌측으로 백이 파고들었을 때에 대한 수읽기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고 백이 안쪽으로 파고들었을 때 이거에 대한 수읽기 이런 게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형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제가 나보면서 수읽기를 해본 바로는 흙이 될 것 같네요. 원성진 선수의 착점이 좀 전에 놓인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수를 선택했을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성진 선수와 송규상 선수 지난 2016년과 2017년 한 차례씩 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 대결에서는 모두 원성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네, 국내 무대 예선전에서의 두 번의 대결이었고 송규상 선수가 입단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두 번의 대국이었습니다. 실전에 원성진 선수가 좌측을 낮게 한 칸 뛰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한 수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렇게 한 칸 뛰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여기 들여다보는 이 활용을 당하기 싫어서 이쪽을 한 칸 뛰었고요. 백이 이렇게 나왔을 때 흑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편이 중앙으로 먼저 향하기엔 좀 좋습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 나오는 것은 뭔가 상대 의도인 것 같아서 약간 꺼리게 되고요. 이제는 백도 중앙 쪽을 진출할 때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안 되는지 이걸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와 끊는 수만 없다면 다음에 백은 여기 붙이는 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가는 것이 그냥 여기서 한 칸 뛰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행마가 됩니다. 네. 그럼 백도 이 우측 한 칸을 뛰기 위해서는 나와 끊는 수에 대한 수익기를 맞춰둬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나와 끊었을 때 우측을 갖다 붙이는 이 싸움이 과연 누가 유리한 싸움인지 그걸 판단해 보게 되고요. 한눈에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백이 이쪽 부분에서 눌러가다가 이 흑도를 못 잡는다고 해도 꾹 눌러가기만 한다면 나중에 다시 안쪽으로 돌아와서 백도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양으로는 이쪽 한 칸 뛰는 게 그래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역시도 백은 아래쪽에서 살아두는 정도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건가요? 왠지 그냥 사는 것은 중앙 쪽으로 진출이 여의치 않을 때 그때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냥 살아둡니까? 자, 송규상 선수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좀 더 치열하게 중앙 쪽으로 나오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실전은 그냥 참아두었고요. 원성진 선수가 뭐 이때도 하고 계속 한 칸 띄어서 조여 붙이는 게 기분은 좋습니다. 자체로 이곳은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한 칸을 띄어서 백돌의 사활도 약간 더 추궁할 겸 두는 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역시 그곳으로 손이 향합니다. 대마에 대한 좀 압박도 하면서 흙의 집도 차지를 하는 아주 좋은 곳이고요. 백은 계속해서 가일수를 해야 할까요? 지금은 안 받을 것 같아요. 당장 이쪽 부분을 뭐 이렇게 받아서 살기에는 너무 한 집짜리 끝내기 하는 느낌이 나서 일단은 지금도 역시나 나가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찌르는 수가 언제든지 응수타진의 성격이 있어서 이렇게만 된다면 백은 나중에 하변을 두는 순간 뭐 쉽게 사는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흙이 먼저 갔을 때에도 이 백돌이 잡히는지 그건 좀 의문이기 때문에 당장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곳을 가일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백은 어느 쪽으로 좀 눈을 돌려봐야 할까요? 백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앙 쪽 나오는 걸 두거나 아니면 큰 자리로 향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요. 일감은 이쪽입니다. 이쪽을 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와 끊는 것만 아니라면 다음에 여기 붙이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흙이 탈출로 행마를 가져가면 그때 붙이고 나서 중앙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 백돌이 살아있는 형태와 마찬가지가 되고요. 여기를 나와 끊으면 여기 코 붙이는 반격을 통해서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면 저는 이 싸움은 백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쪽 부분에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날일자 사이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네. 자, 백은 그렇다면 자, 어떤 그림? 역시 그 그림인가요? 네, 좀 더 형태를 안정적으로 바꾸고 나서 집으로는 조금 손해이지만 형태를 안정적으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 진출을 합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대로라면 흙도 자, 바로 나와 끊기는 쉽지만은 않아 보였는데요. 지금 확정가 면에서는 원성진 선수가 한 10집 정도 더 많이 있고요. 반면 10집 정도 앞서 있는 상태에서 곳곳에 이제 백의 상변 발전성이라던가 중앙에서의 싸움이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냐 한다면 저는 백 쪽이 좀 더 두터워 보입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송규상 선수가 앞서 있고 인공지능 그래프는 백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운 승부입니다. 흙도 나와 끊는 것이 아니라면 자, 어떤 선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뒤쪽에서 봉쇄가 될까요? 뒤로 봉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기 붙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 교환이 되는 순간 이미 이쪽에 나와 끊는 수는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백이 이쪽 부분을 나왔을 때 계속 봉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뒤쪽에서 붙여가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요. 네. 일단 엄청나게 치열한 수네요. 여기 붙여갔을 때는 여기 두고 치받고 맞고 끊었을 때 이 형태를 좀 봐야겠습니다. 싸움이 어지럽긴 어지러운데요. 근데 이 정도 돼도 백은 이 과정에서 하변의 백도를 살려놓는 데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흑도를 잡지 못한다고 해도 계속 추격하는 자체가 이 상변의 모양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역시도 흙은 쉽지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원성진 선수 어떻게 풀어갈까요? 나와 끊거나 붙이거나 하면 이제 최강의 선택이 되고요.
그냥 이런 데 한 칸 띄거나 뒤로 날짜 가거나 이런 게 좀 늦추는 한 수입니다. 선택의 기로인데요. 뭔가 원성진 선수가 지금 착점하려고 했었고 약간 다부진 입모양을 가져갔는데 왠지 느낌으로는 그랬을 때에는 여기 붙임이나 나와 끊는 수가 떠오릅니다. 뭔가 강력한 수 준비할까요? 네, 제가 제대로 표정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에잇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규상 선수도 좀 머리를 이렇게 빙빙 꼬는 그런 습관이 있나 봐요. 네, 뭐 자주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사들 중에 몇 명이 이제 그런 습관이 있고 몇몇 바둑 팬분들께서는 그 모습이 별로 보기 좋진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송규상 선수는 그걸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선수마다 이 특유의 버릇들이 있잖아요. 네, 선수 본인도 의식조차 못할 때가 훨씬 많죠. 의식을 못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 의식을 하고 여기를 만져야겠다고 만질 리가 없는 게 보통 중반 승부처에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대국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주변에서 물어보면 내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바둑 팬분들께서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한 곳에 앉아서 들 수가 있냐, 계속 집중하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어느샌가 바둑이 끝나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반에는 조금 딴 생각도 할 때도 있죠. 근데 중반 승부처가 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두 선수도 이 생각 시간 2시간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원성진 선수 15분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약간 애매합니다. 제가 약하게 두는 수와 강하게 두는 수 이렇게 2개씩을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쯤 되는 수가 나왔습니다. 이 수는 강한 쪽도 약한 쪽도 아닌가요? 네, 조금 느긋하게 이제 봉쇄를 하러 갔습니다. 뭔가 느긋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봉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화점에 붙이고 호구 치는 자세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실전도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탈출하는 자세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백은 탈출한 자세를 만들다가 흙이 모양이 안 좋게 계속 봉쇄하려고 하면 결국 안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 호구 쳐서 나가면 쉽게 나갈 수가 있고요. 백이 이제 좋은 자세를 만들 때는 거기서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통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이런 데를 붙이고 비집고 나간다던가 아니면 여기를 한 칸 뛴다던가 이런 게 이제 부분적인 형태에서는 맥점입니다. 근데 우측의 흑돌이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나와 끊었을 때 이 한 칸 사이를 노릴 수가 없어요.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바로 끼우는 수를 노릴 수 있었지만 여기 흑돌이 선수이기 때문에 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너무 세게 두는 것은 백도 통하지 않고요. 일단 호구 쳐서 두는 게 가장 평범합니다. 송규상 선수 어쩌면 이 다음 수 좀 당연하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곳에서 뜸을 들입니다. 호구 치고 밀어가는 자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까요? 그렇게 두어 간다면 흙도 뭐 한 칸 띄거나 이런 데 날일자를 둬서 모양을 잡아가고요. 뭔가 백이 계속 공배를 나간다는 느낌?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자세가 없을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이렇게 두는 것이 좀 원성진 선수의 의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틀어가려는 손길이 나왔고 찌르는 곳인 것 같죠?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찌르는 데 손이 온다면 여기를 늘어서 받을지 치받아서 받을지 이걸 좀 응수를 물어보는 느낌이고요.
흙은 지금 형태에서는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늘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늘어서 받죠. 방금 전 상황에서 치받아서 받는다면 뭐 이쪽 부분에 백이 좀 재미를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를 붙인다던가 원래는 통하지 않았던 그 수법이 뭐 이런 데 끊는 걸 통해서 뭐 여기 끊는 걸 노리고 좀 어려워집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뒷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점을 어차피 가볍게 보는 편이 낫고 들어가는 수는 정수였습니다. 자, 이 교환을 한 이후 호구를 쳤습니다. 자, 이 교환이 송규성 선수는 백이 좀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까요? 안쪽에서 사활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드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백도를 흙이 잡으러 가기 위해서 둘 수 있는 수가 뭐 이런 호구가 늘 선수라고 본다면 여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합니다. 바깥쪽에 봉쇄가 됐을 때요. 근데 그때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있다면 백이 안에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집니다. 바깥쪽을 노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렇게만 둬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백의 삶을 확보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이제는 확실하게 백도를 살린 채로 중앙으로 나가면서 흙의 엷은말을 추궁하게 됩니다. 자, 백의 삶은 조금 더 확실해졌습니다. 삶이 좀 확실해졌다면 계속해서 백이 중앙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이 그만큼의 좀 가치가 있는 자리인가요? 여기 미는 수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흑도를 미생으로 쫓아가는 것 자체가 상변의 백의 발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계속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는 밀어갈 것 같고요. 밀고 흑이 이런 식으로 이제 행마를 하면 그 다음에 이런 자리 빨리 끝내기로 큰 자리를 두면서 정리를 하는 게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백의 작전입니다. 이 우하기 일대 흙집도 꽤나 크기가 되어 보이거든요. 네. 몇 집가량 만들어져 있을까요? 10집, 20집, 36집 정도 나네요. 36집이 조금 두텁습니다. 네. 그 정도면 오늘 이 전체적인 이 집의 크기로 봤을 때는 좀 가장 큰 집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변 쪽에 백의 발전성이 있지만 지금 당장의 확정가로는 이 집이 가장 크고요. 36은 조금 두텁고 한 37 정도라고 봤을 때 여기가 5집 정도 되고요. 42, 50, 여기 내려서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한 54집 정도, 55집. 흙집은 그 정도 납니다. 8, 10, 11, 20, 30, 40, 41집. 55대 41에서 이제 상변 쪽에 백이 어떻게 집을 낼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사실 백이 이렇게 가서 집이 나는 순간 제가 계산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8, 10, 12, 13, 한 15집 정도까지 다 집이 된다면 15집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집 계산으로 이것을 판단하기 조금 어렵고요. 백이 약간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인데 집으로는 원성진 선수가 확실히 앞서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리 안 된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무엇보다도 백돌은 전부 살아있고 흙은 아직 중앙에 미생이 떠 있다는 것, 그 차이가 커 보입니다. 자, 확정가 면에서는 흙이 좀 앞서 있고요. 이 앞으로의 이 발전성에 있어서는 그럼 백에게 좀 점수를 주고 계시는 거군요. 네. 어디를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여기 나가는 거 말고 다른 데가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송규상 선수가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곳 머리를 내미는 자리가 아니라고 좀 배제를 한다면요. 네. 좀 떠오르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저는 무조건 이 자리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역으로 흑한테 당하면 이 역끝내기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데 빨리 가긴 가야 돼요. 백이 두면 선수이고 이렇게 젖혀있는 나중에 형태까지 계산을 해보면 집으로만 흑이 뒀을 때 흑집이 뭐 여기 백이 안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양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둬야 합니다. 또 백이 여기를 두고 나서 약간 뒷맛이 나빠진다면 하나 하고 나서 여기 젖혀있는 것도 좋은 자리고요.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흑도를 추궁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송규상 선수와 원성진 선수가 바둑판을 벗어났을 때 사석에서 입담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어떤 선수가 이기더라도 그리고 그 팀이 이제 이겼을 경우 승자 인터뷰가 좀 기대가 되는 선수들입니다. 저희가 이 대국을 중계한 이래 송규상 선수에게서 가장 깊은 장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장면에서 꽤 시간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거의 10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수 전혀 의외의 곳을 찔러갔습니다. 네, 생각지 못한 자리였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저수를 두는 이유가 흑이 여기 치중 가서 잡으러 가는 것이 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뜻은 없을 것 같거든요. 앞서 이제 여기가 백이 선수라고 말씀드렸지만 백이 미리 하기엔 악수이고 나중에 하면 흑이 여기를 잇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끊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치중을 좀 신경 썼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신경이 쓰이는 자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순간 좀 백이 열붐이 신경이 쓰였던 건데요.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백이 여기 올라서고 이렇게 찝고 이렇게 단수 치면 여기 흑돌이 없기 때문에 잇고 여기 패를 하면서 살려 나갈 수도 있고요. 흑의 형태도 완벽하지 않았군요. 네. 이 수는 좀 추위를 탄 것 같습니다. 자, 송규상 선수는 이 백의 사활에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송규상 선수가 저수를 두는 것만 봐도 확실하게 매듭 짓는 것을 좋아하네요. 부분 형태에서 약간이라도 그 찜찜함이 남아있는 것을 못 견뎠기 때문에 저수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교환은 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쪽으로 백이 나갔을 때 백이 바깥쪽에서 삶을 확보할 수가 있다면 이런 교환은 애초에 의미가 없고 오히려 백은 반대쪽에서 늘어서 교환하는 것이 집으로 이득입니다. 이 교환 자체만으로도 좀 집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손해입니다. 이 손해를 좀 감수하고서라도 조금 더 확실하게 송규상 선수는 결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형세를 좀 좋다고 보고 있을까요? 딱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자, 송규상 선수 드디어 결정을 했고요. 자, 중앙을 밀고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상변 쪽 날일자를 하면서 모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두 칸을 당하는 것보다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쪽을 지키는 뭐 이런 방향을 좀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런 작전은 어떨까요? 좀 솔직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만약 여기를 막는다고 해도 백이 이렇게 지키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변에 백돌이 좀 두텁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백이라면 여기를 하고 뭐 여기를 내려선다든지 젖혀 있는다든지 해서 이 흑돌이 조금 미생이라는 걸로 이제 상변 쪽에 외치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전이 어떨까 합니다. 여기서 원성진 선수가 아예 그냥 홧김에 여기를 둬버리면 꽤 큰 자리이긴 합니다만 이제 백이 이 흑도를 공격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백이 밀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들어갔을 때 과연 이 흑도를 타개할 자신이 있을지 그런 것을 봐야 되고요. 여기를 둔다면 이제 승부수가 되지만 조금 위험한 작전으로 보입니다. 손은 중앙으로 향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과연 원성진 선수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원성진 선수도 두 텀을 바탕으로 싸우는 기풍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나도 눈에 띄는 자리였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 교환은 오히려 백이 좀 아깝습니다. 지금도 역시 박정상 해설위원이 가장 탐나는 자리는 우아기 쪽이겠죠. 네, 저는 그 자리를 빨리 하고 싶은데요. 뭔가 시선은 그쪽이 아닌 것 같네요. 결국 이 바둑의 승패에는 상변 쪽에서 백의 저 발전성이 어디까지 집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 또 깎아갈 수 있느냐, 여기서 승패가 갈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 우아기 쪽에 있어서 백이 붙이는 교환을 하나 해뒀잖아요. 네. 입구자 끝내기보다 조금 더 하는 그런 수단은 없을까요? 이 정말 백돌이 엄청나게 단단하면 뭐 노리는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붙이고 늘고 나서 이을 때 그때 여기 올라서는 게 다음 끼우는 걸 봐서 선수이고 만약 이렇게 받아야 한다면 여기를 막아서 백이 살 수 있습니다. 백도 이 교환이 없이는 이렇게 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선수가 돼야 되고요. 근데 그걸 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조금 이쪽에 열붐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흙이 이런 거 끊을 때 여기를 잡는 순간 이미 여기가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넘어가고 네, 단수 쳐도 흙이 아래쪽에서 잇고 잡으러 갔을 때 여기 끼우는 게 양단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여기를 밀고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잇고 버텨야 되거든요. 네. 네, 이거는 조금 열붐이 걱정이 되는 형태일 것 같아요. 백도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 네, 흙이 이렇게 받고 나서 이쪽을 잡으러 가는 것과 여기 올라서서 움직이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좀 곤란해 보입니다. 네, 과연 상변을 어떻게까지 키워갈지요. 우측에 기대가 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냥 집 모양을 지어갈지 또 우하 쪽의 교환은 과연 할지 안 할지 여러모로 궁금해지고 있고 송규상 선수가 이 장면에서부터 계속 지금 시간 투입이 많은데요. 승부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세 판단을 하면서 이 다음 진행에 대해서 좀 작전 구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선은 중앙 쪽입니다. 이 상변 백진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경계선을 좀 생각해보고 있는 걸까요? 뭔가 이런 데를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을지도 보는 것 같고요. 이제 끊으러 가는 걸 보면서 좀 더 활용하고 쭉 두는 것도 보는 것 같고 지금 우측에 있는 흑돌도 못 살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이런 데는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바둑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때 보게 되는 수이고 차라리 뭐 이런 데 한 칸 띄어서 우측을 압박하면서 다음에 이 자리와 맛보기로 보는 그런 걸 떠올려 보게 됩니다.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을 내려선다든지 하고 이 흑도를 추격해가는 이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을 내려서서 흑도를 추격하고 흑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시 붙여서 상변을 키워가고 이런 작전도 있을 것 같고요. 확정과 면에서는 또 흑이 확실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백도 이 어설프게 진행하다가는 역전을 허용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역시 그 자리를 놓칠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그래프는 좀 움직였거든요. 어떤 생각일지 왜 모르겠네요. 그랬을까요? 여기서 움직인다는 건 저기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흑이 이 자리를 허용하게 놔둘 수 있을까요? 정말 큰 끝내기가 남게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 받았을 때 여기 밀어가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흑이 맞게 된다면 여기를 또 이렇게 껴붙여서요. 내려서서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밀고 붙인다면 이렇게 되는 형태이고요. 흑이 막는 것과 비교하면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흑도 이 자리 손 빼고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실리로는 정말 큰 자리거든요. 네, 원성진 선수가 만약 그 선택을 한다면 꽤 과감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다른 곳을 향한다면 상변 쪽일 가능성이 높은데 상변은 사실 몇 집짜리인지 이게 환산하기가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현찰과 약간 미래를 보는 상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네요. 원성진 선수의 시선으로 봐서는 지금 손 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송규상 선수의 시선은 이 판 전체를 좀 훑어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 바둑 하나 형세 판단이 중요하지 않은 판은 없겠습니다만 오늘 바둑 왠지 좀 형세 판단이 더더욱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좀 형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꽤 들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수 한 수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게 초읽기 바둑이라면 그냥 8, 9판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오감을 동원해서 어딘가 하나를 빨리 선택을 해야 하지만 이게 시간이 길어도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고요. 지금이 딱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원성진 선수도 여기를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좀 고민하고 있고 일단 안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시선을 보면 그런 느낌이 옵니다. 자, 생각 시간도 어느덧 10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받습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나서 받았습니다. 제 네. 감이 좀 틀렸네요. 역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자리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인공지능은 거기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받으니까 다시 약간 백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 인공지능 수치는 그저 인공지능의 수치일 뿐
프로 기사들이 실제 대국자들이 느끼는 감은 한 저 정도라면 한 65대 35 이 정도로 체감이 되기 때문에 바둑이 끝났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국면 자체도 이제부터 승부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송규상 선수 이번에는 좌상기 하나 젖혀뒀습니다. 흑이 끝내기를 했을 때 늘어서 끝내기를 하는 것과 한 점 잡는 끝내기는 느는 게 더 싫다는 뜻이 이 젖히는 수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 이 교환 자체만으로도 이득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주변 배석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이득이라는 판단으로 하나 교환을 했고요. 한 점을 살리겠다는, 당장 거기 젖혀있는 끝내기를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규상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바둑, 자, 흑도, 백도, 이 어느 쪽도 쉽지 않은 바둑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국 장고대국 송규상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3국 홍기표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바둑도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3국 속기대국 꽤 많은 수수가 진행이 됐네요. 정말 복잡한 싸움입니다. 일단 중앙에 있는 흑돌과 홍기표 선수가 지금 탈출을 시도하는 저 흑돌과 아래쪽에 있는 흑돌 모두가 미생이고요. 백도 지금 우측에서 중앙 쪽으로 나와 있는 흑돌이 미생이기 때문에 이 돌들이 어떻게 탈출하면서 싸움이 전개가 될지 아주 복잡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설현주 선수의 착수는 이쪽 부분이 될 확률이 높고요. 흑과 백이 여기저기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설현준 선수가 상당히 좋아하는 흐름 아닌가요? 일단 설현준 선수가 홍기표 선수보다는 좀 더 그 전투적인 성향을 띠고는 있습니다. 아예 모양을 잡아가네요. 다음에 여기를 끊어서 이쪽 부분을 끊어서 여기 단수를 노리고 흑이 이쪽을 받으면 이 부분으로 백이 활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데 붙이는 것도 사실상의 선수이고요. 더 활용을 위해서 뭐 이런 데를 내려서서 바깥쪽을 싸바르는 활용을 노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활용들이 있기 때문에 두터운 자리를 두고 여기 백돌이 있다면 중앙 쪽으로 나올 때 한 칸보다는 좀 더 멀리 나가는 그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송규상 선수는 상변을 가장 평범하게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홍기표 선수 이 틈을 또 찔러 들어갑니다. 앞서 이 끝낸 교환이 된다면 이 흑의 모양도 확실치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으면 아예 그냥 이렇게 호구로 넘어가 버리고 단수 치면 있고 이 형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래쪽에 두 점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확실히 상변 쪽에 연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백도 썩 내키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방금 전에 백의 수가 2수이기 때문에 그 틈을 찔러 들어갔습니다. 먼저 끊어서 틀어갑니다. 자, 먼저 물어봅니다. 이것도 아마 여기 호구 치는 선택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흑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기표 선수는 이 흑 두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유연한 사고라고 느껴집니다. 네, 일단 그렇게 된다면 그쪽 부분에서는 홍기표 선수의 선택이 좋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흑의 실리가 많기 때문에 설현준 선수가 한술 더 떴습니다. 근데 그 수 됩니까? 그냥 호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백의 약점을 좀 추궁하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끊는 게 다음에 막는 걸 봐서 선수가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단수를 치면 지금 여기 백이 교환하는 것으로 흑이 여기 두는 것을 임시 방편으로 이제 없애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교환이 없다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해둠으로써 여기 약점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격을 가하면 흑이 잡혔는데요. 흑이 잡혔나요? 네, 이 중앙 쪽에 있는 흑 두 점 잡혔습니다. 여기를 나가도 여기를 꽉 이으면 여기 두 점을 살리면서 흑 3점 잡는 것과 이쪽 젖히는 게 맛보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를 안 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를 늘려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가는 것과 여기가 맞보기인데요. 일단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여기서 단수 치면 우측에 한 점을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홍기표 선수도 그 작전일 것 같습니다. 잇고 따내면 올라서고 쌍립 설 때 여기 따내는 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 전체를 봉쇄하는 작전. 뭔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백대마 이 전체를 보고 있을까요? 네. 앞서 그 그림대로라면 백도 좀 곤란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뭔가 원성진 선수와 송규상 선수의 바둑은 좀 잔잔한 종반이 될 것 같고요. 서른준 선수와 홍기표 선수의 바둑은 아주 급박한 전투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설현준 선수 단수를 쳤습니다. 여기서 한 점을 이으면 안 되죠. 네, 한 점을 잇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가 끊어지는 순간에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애초에 홍기표 선수의 머릿속에는 그쪽은 돌파를 허용하고 다시 전체 백도를 공격하는 그 그림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설현준 선수도 내친 걸음일까요? 고민이 됩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그림도 일단 막히는 자세가 꽤 답답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땄습니다. 일단 공격할 때면 공격해봐라라고 외쳤고요. 네. 자, 내친 걸음입니다. 자, 우선 102점까지도 살려냈습니다. 흑도 실리에서는 좀 손실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실리로 손실은 큽니다. 일단 우상이 돌파당한 것이 잡고 있던 돌을 마지막 돌파를 허용했기 때문에 손실은 좀 있는데요. 그냥 따낸 것은 또 약간 타협의 느낌이네요. 중앙으로 쌍립을 하는 모양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기 올라서는 교환이 없고요. 백이 이렇게 받으면 흑이 나중에 이제 여기는 아주 기분 좋은 교환이 됩니다. 여덟, 아홉, 백이 먼저 중앙 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그렇게 강하게 하려는 생각은 아닐 것 같고요. 결국 다시 백이 이쪽으로 나오면 그냥 깔끔하게 형태를 정돈하는 정도? 그 정도로 홍기표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송규상 선수는 상변 가장 알기 쉽게 지켰고요. 원성진 선수가 이 붙이는 응수타진을 하나 해뒀습니다. 계속해서 좀 상변에 기대어 가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우측이 송규상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은 좀 장기전이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급박하게 국면의 흐름이 결정되고 있는 쪽은 여덟, 홍기표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바둑입니다. 일단 송규상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바둑은 송규상 선수가 강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형태를 안전하게 지키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끝내기 승부로 알기 쉽게 흘러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홍기표 선수는 좀 온건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중앙 쪽으로 백이 먼저 머리를 내밀 수 있게 됐고요. 송규상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바둑은 송규상 선수가 안전한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백이 역전을 허용한 것은 아닌데요. 격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상당히 장기전으로 잔잔한 끝내기 승부로 흘러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저희가 송규상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바둑 중계를 시작한 이후에는 지금이 흑이 가장 따라잡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이 이 형세 격차가 좀 가장 좁혀진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덟, 홍기표 선수가 아예 그냥 틀어 막으러 갔어요. 지금 저곳이
흙이 막을 수 있느냐 아니면 백이 돌파에 나오느냐 이것은 백돌 전체 사활과도 상관이 있고요. 곳곳에 넓은 흙돌의 그 공수, 주도권 이런 것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틀어막고 있는 저쪽의 승부처가 다섯,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설현준 선수 치바다 같네요. 네, 봉쇄를 알기 쉽게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현준 선수도 돌파를 시도를 하고요. 막고 끊고 거의 뭐 여기서 끝장날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이 펼쳐지겠습니다. 설현준 선수와 홍기표 선수의 바둑 자, 긴박한 흐름으로 흘러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곳이 둘, 완벽하게 좀 봉쇄가 된다면 넷, 104활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막고 끊을 때 늘고 늘면 설현준 선수는 여기 끼우는 걸 노리고 있고요. 홍기표 선수는 이제 이쪽과 이쪽을 전부 타게 해야 합니다. 여기를 받으면 백이 중앙을 덮어 씌웠을 때 좀 답답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백도 약점이 있어서요. 여기를 흙이 두고 나서 여기 끊는 것과 여기 호구를 맛보게 하면 그땐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해지고요. 백이 양쪽을 다 지키기 위해서 이런 수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를 두고 밀고 나오면 그때 여기를 끼우면 두 점을 제압하고 여기 끊는 수도 여섯, 일곱, 앞선 이수와 여덟, 이수의 교환으로 아홉, 원래는 막히는 자리가 이제 돌파가 가능해지는데요. 근데 지금 단수를 쳤나요? 네. 이게 지금 단수 치고 이런 데 있거나 해서 끼우는 거를 방비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완전히 그냥 올인 작전으로 나갔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쉽게 떠오르는 행만은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백이 뒤쪽에서 단수 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넷, 다섯, 여섯, 있고 나갈 때 이렇게 젖히면 하변 쪽이 걸린다. 그 수 됩니까? 지금 이 얘기인데요. 이거 하면 일단은 잡히는데요. 그런데 결행을 했어요. 뭘 보고 있을까요? 자, 설현준 선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백이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흑의 연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일단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다른 뜻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를 그냥 뒤로 잇고 이쪽을 받으면 다시 여기를 잇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따내는 것은 재차 여기 끊는 것이 이제 백돌이 여기 선수라고 보면 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흑도 강하게 막았고 백도 강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셋, 백이 그냥 막혀서는 답답합니다. 바깥쪽의 약점을 노려서 뭐 이 흑도를 잡으러 간다던가 아니면 뭐 이쪽 부분을 끊어서 잡으러 간다던가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설현준 선수가 다소 이 과감한 선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늘어두는 것이 가장 보통인 장면이었는데요. 네. 중앙을 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쪽이 조금 싫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를 흙이 잇고 나서 여기를 커버하는 게 약간 싫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불호요. 비슷한 맥락으로 일단 중앙 쪽에 지켰고요. 끊어가지 못했습니다. 백은 이렇게 지켜두어도 아래쪽 이 백돌이 끊어지는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백 두 점이 있는 이쪽 자리. 부분이요. 네, 이쪽 부분이 끊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하나, 여기 당장 끊는 것은 이제 나갈 때 넷, 이쪽 단수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미리 네. 교환을 시켜두면 네. 그 모양 자체가 자충이기 때문에 여길 끊어서 흙이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이 잡히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홍기표 선수가 최대한 백의 형태를
근거를 빼앗기 위해서 이제 먹여치는 수가 등장을 했고요. 먹여치고 이런 데를 단수치고, 네, 이렇게 단수치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이으면 이 교환이 모두 없었을 때와 비교하면 이제 백이 여기 단수 쳐서 선수로 한눈을 확보하는 것을 방비할 수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홍기표 선수도 이 백 대마의 사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약간 백이 좋은 싸움으로 보였는데요. 지금 설현준 선수가 다른 방식으로 중앙을 돌파해내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러고 결국 그냥 있나요? 나중에도 백이 여기를 이제 끊어갔을 때는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교환을 시켜놓는 게 오히려 흑의 형태를 좀 자충으로 만드는 의미도 있습니다. 흑의 바깥쪽 수가 이 교환이 있을 때는 한 수이고 교환이 없을 때는 두 수라서 백이 이쪽 부분 끊는 것을 노렸을 때 싸움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렇기 때문에 흑도 이 교환은 좀 아껴두었고요. 마지막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림이 딱 이 그림인데요. 여기서 백이 여기를 있고 다섯, 흑이 따내면 여섯, 일곱, 일단 한 수 늦췄네요. 여기 끊는 것을 노리는 이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고요. 백이 이제 이런 데를 눌러가서 이 흑도를 잡으러 가고 흑도를 살리다 보면 백이 또 여기도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를 끊고 이렇게 나가고 미는 것은 이렇게 세 점 쪽으로 단수 치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있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봉쇄를 시도하는 뭐 이런 작전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설현준 선수가 이 올인 작전을 펼치지는 않았고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기 끊으면 아래쪽의 흑돌은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마지막. 어떨까요? 좀 타협이 잘 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타협이네요. 백이 여기 끼우면 이 두 점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흑도, 백도 서로 이제 안정적으로 형태가 넷, 결정이 났고요. 다섯, 당장의 급한 불은 서로 껐습니다. 일곱, 여덟. 뭔가 설현준 선수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결말일 것 같아요. 마지막 좀 더 치열하게 싸워도 둘, 백이 불리하지 않은 그런 주변 배석 상황이라고 보여졌었는데 여섯, 실전엔 생각보다는 좀 쉽게 타협을 했고요. 아홉, 어차피 두 점을 잡을 거라면 그냥 끼워서 여기 밀리는 것보다 먼저 밀어서 이런 데 교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두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이쪽 부분을 흑이 받지 않으면 이렇게 끊고 나왔을 때 이 형태는 흑이 좀 곤란합니다. 다음에 나가도 이렇게 쭉 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으면 우측의 흑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네. 셋, 넷, 마지막 다섯, 하나, 여섯, 둘, 일곱, 자, 홍기표 선수도 넷, 다섯, 전의 여섯, 흐름에서는 좀 일곱, 벗어날 수 있게 됐고요. 여덟, 아홉, 네, 형태를 지켜두었고요. 네, 자,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송규상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은 이 끝내기가 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우측의 끝내기 수순이 이어졌습니다. 좌상 쪽을 원성진 선수가 따냈고 우변 쪽을 송규상 선수가 젖혀 이었고요. 계속 미세한 승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인공지능 판단은 원성진 선수가 역전에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이 바둑을 진다면 송규상 선수가 이 바둑을 패한다면 그때는 굉장히 후회가 되는 부분이 일곱, 더 강하게 나갈 수 있고 가장 약하게 둘 수 있는 상태에서 가장 쉽게 정리하는 쪽을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역전패를 당했을 때는 후회가 많이 남을 수 있는데요. 네, 평소에 송규상 선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오늘은 늦추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마지막. 상변 둘, 백의 입장에서 가장 알기 쉽게 처리를 했고요. 그 이후 수순을 보더라도 여덟, 흑이 좀 해달라는 대로 백은 좀 해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인공지능 그래프도 이제는 다섯, 흑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덟,
그렇다면 이 송규상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바둑 좀 형세 판단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송규상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일국 장고대국 그 차이는 많이 좁혀졌다고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차이는 네, 저희가 잠시 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상 선수가 자, 오늘 시작부터 줄곧 좀 흐름을 이끌어오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흐름이 좀 많이 좁혀진 것에 넘어서서 흑이 역전의 흐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수순에서 약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흑이 찝었고요. 찝는 수는 이제 여기 끊고 나서 이렇게 틀어막는 것을 보고 있는 수입니다.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찝음에 대해서 송규상 선수가 여기 붙이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흑에게 응수를 묻고 있고요. 네, 어쩌면 지금 여기 넘고 나서 이 바꿔치기가 백이 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둘, 이 세 점을 잡히더라도요. 계산을 좀 자세히 해보긴 해봐야겠는데요. 일곱, 여덟,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네, 흑은 차단을 했고요. 어디일까요? 이거 하나만 교환합니까? 아, 그것은 다른 큰 끝내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교환을 시켰다고 봐야겠네요. 좀 선수를 잡기 위한 수순이었을까요? 자, 인공지능 그래프 자, 이제는 흑 쪽으로 돌아서 있고요. 네, 릴라제로는 오히려 이제는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가 100이 좋다고 할 때에는 사실 뭐 100% 미세한 상황에서 믿기 어려운데요. 흑이 좋다고 할 때는 7집 반이어도 흑이 좋다는 이야기니까 꽤 신빙성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계속해서 좀 뒤처졌던 원성진 선수가 중반 이후에 힘을 내고 있고요. 차이가 크진 않지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어느새 원성진 선수는 좀 초읽기에 돌입을 한 모습이고요. 송규상 선수 아직 하나, 시간 면에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지금 우상기 젖혀있는 끝내기를 가야 합니다. 아홉. 네, 하나 붙여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가 훨씬 올라갔습니다. 백은 이 선수를 잡아서 반드시 가고 싶었던 자리가 어느 곳일까요? 글쎄요, 딱히 그렇게 눈에 띄는 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선택이 어떨지 모르겠고요. 자, 과연 송규상 선수는 자, 어느 곳을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송규상 선수 사실 이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도 좀 여유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마지막 하나, 늦춰왔다는 건 형세 판단을 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약간 유리하게 봤을 때 보통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근데 오늘 바둑은 이제 와서는 정말 유리한지가 의문입니다. 지금 손이 중앙 쪽 이쪽 부분에 잠깐 갔던 것 같은데요. 여기를 흑이 이으면 다음에 건너붙이는 걸 봐서 선수입니다. 그래서 흑이 여기 있는 타이밍을 나오기 전에 먼저 여기를 둬서 이렇게 뚫어가는 이 선택은 나가 끊는 것만 되지 않는다면 네, 백이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선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흑이 선수할 수 있는 자리 자, 그곳을 반대로 자, 백이 먼저 처리해 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원성진 선수가 초읽기이기 때문에 저런 자리를 찔러오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가장 좀 받기가 어렵죠. 흑은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으면 돌파가 됩니다. 잊고 나서 이렇게 틀어막으면 뒤로 백이 받고 그 다음에 여기 호구 쳐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그림이 나을지 아니면 단수 치고 그냥 이쪽을 틀어막는 게 나을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틀어막는 것은 백이 이제 팩감을 이용해서 여기 끊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만 일단 팩감이 백이 많이 보이진 않네요. 마지막 하나, 지금 이것과 아까 그림에서 고민이 되고요. 넷,
이 형태가 좀 더 깔끔해 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역시 막아갔습니다. 네, 다음에 틀어막는 수까지는 확정입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성진 선수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음 수는 확정적이지만 개가를 해보는 모습이고요. 흑이 단수 쳐서 막아둔다면 백은 이어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손을 돌려봐야 할까요? 일단 있기는 싫습니다. 주변에 백돌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네, 그냥 있기는 좀 싫은 형태이긴 합니다. 너무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일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확실히 좀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백집이 한 58집 정도 나고요. 흑집이 여기까지 쳤을 때가 65집 정도 납니다. 집으로만 보면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 정리가 됐다라고 본다면 그래도 네 이렇게 되겠죠. 흑이 100보다 제가 세지 않았던 부분에서의 발전성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발전성 측면이 이제는 좀 뒤집혔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흑이 이런 데 단수 치면 따내야 되고 이런 데를 밀어서 조여 붙이면 이 백돌이 전부 못 살아있기 때문에 늘면 나중에 이제 패가 유리하다면 이런 데 찝어서 이런 후퇴를 강요하는 것도 좀 있고요. 최소한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되면서 이쪽 부분의 집 모양도 많이 달라집니다. 네. 뭐 이런 게 제가 이제 계산에 넣지 않았던 부분인데 오히려 이쪽의 백돌이 좀 많이 조여붙임을 당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성진 선수가 이득 볼 곳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송규상 선수가 힘을 내야 하는 국면이 됐습니다. 네, 송규상 선수가 그 바둑이 좋을 때 두 텀을 이용해서 상변 쪽을 좀 더 넓혔어야 되는데 그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국면에서 그것을 오히려 상대에게 넘겨주니까 순식간에 형세가 뒤집어졌고요. 확실히 그 전에 형세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의 이 형세 분석으로도 느껴집니다. 확정가 면에서는 일찍부터 흑이 좀 앞서 있었고요. 백은 이 두터움을 이용한 이후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송규상 선수가 그 가능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많은 만큼 송규상 선수도 좀 힘을 내봐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원성진 선수가 아슬아슬하게 지는 바둑이 많았기 때문에 원성진 선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멘탈적인 부분, 형태가 약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잡아내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고요. 시종일관 고전의 연속이었지만 꾹 참고 인내하다가 드디어 역전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송규상 선수 그곳을 받아두었습니다. 썩 내키지는 않는 자리였는데요.
앞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원성진 선수의 이번 시즌 대국들을 좀 돌이켜보면 유난히도 좀 역전패가 많았거든요. 네. 최재형 선수가 이 문유빈 선수에게 진 것이 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 원성진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이호승 선수에게 좀 역전패를 당한 이후에 일곱, 좀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네, 갑자기 이제 본인의 집에서 수가 나면서 이제 역전을 당했던 바둑이었는데요. 확실히 그런 게 이제 쌓이다 보면 좀 기세를 타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원성진 선수 이제는 좀 이 연패의 흐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텐데요. 현재는 우세한 상황에서 종반전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의 정리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여기가 이제 선수 활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놓기 전에는 여기가 그렇게 큰 자리인지 몰랐었는데 놓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를 그냥 이으면 백이 바로 여기를 막아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흙은 지금 밀어서 받으면 되는 걸까요? 좀 안전하게 간다면 여기를 단수를 쳐도 백이 여기 따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흙이 이렇게 호구를 치고 나서 뭐 이쪽을 막을 때 이런 데 따낸다든지 혹은 뭐 젖혀있고 따낸다든지 했을 때 이 백돌의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마지막. 이건 백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흙은 여기를 단수 치고 네 그렇죠. 따낼 때 이 타이밍에 여기 들어가는 게 좋은 수순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시킨다면 확실히 원성진 선수가 우세해 보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큰 자리네요. 밀어서 받아준다면 원성진 선수의 유리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의 시선이 네, 지금 바둑이 끝났어요. 지금 네 바둑이 2국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 복귀하는 소리 듣고 두 선수가 순간적으로 네. 그 소리가 갑자기 정적이 깨지니까 잠깐 쳐다봤던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대국 마무리가 됐을까요? 네, 자 2국이죠. 최재형 선수와 문유빈 선수의 2국 장고대국 끝이 났습니다. 두 선수는 전반기에 만났고 또 한 번의 리턴 매치였기 때문에 특히나 전반기에서의 만남이 최재형 선수의 대역전패, 문유빈 선수의 대역전승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궁금한데요. 자, 이 바둑도 꽤나 복잡하게 바둑돌이 얽혀 있습니다. 상변에 흑돌, 그리고 좌귀 쪽에 백돌. 과연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궁금합니다. 최재형 선수의 승리입니다. 전반기에 패배를 깨끗하게 자서력하네요. 네, 이번 시즌 최재형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승리로써 7승 3패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박정환 선수의 뒤를 이어서 화성식 코리오 팀에서 승리 숫자가 많은 선수입니다. 최재형 선수 가장 먼저 승리를 거뒀고요. 화성식 코리오가 먼저 앞서갑니다. 그리고 장고대국 역시도 이 화성식 코리오의 원성진 선수가 좀 유리한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자, 원성진 선수가 밀어두는 교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형태로 봐서는 여기 단수를 치고 백이 따냈을 때 아래쪽을 밀었고요. 그러자 늘고 네, 이쪽을 늘고 여기를 이제는 잇고 그 다음에 하나 젖혀둔 장면입니다. 흙이 이제 괴롭힐 때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의 형태가 가장 그렇습니다. 여기가 흙이 하나 여기 찌르고 나서 받을 때 또 여기 찔러 들어가면 이런 데를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모양 자체가 좀 괴롭고요. 그럼 여기 나중에 끊어 잡는 이 한 점 그리고 여기가 선수가 되면서 여기를 백이 있는 게
원래 이런 게 다 사활이 안 걸려 있는 형태에서는 또 흑이 여기 밀기 전에는 원래는 백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고 여기를 돌려치는 수를 보면서 수가 나는 자리였습니다. 이 흑돌이 없을 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흑이 여기 있는 게 이 사활의 선수가 들으니까 여기 있는 끝내기가 후수가 되면서 이쪽의 가치도 흑집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여러모로 이런 두터움이 있어서 원성진 선수가 좋습니다. 자, 송규상 선수가 이 좌상귀에서도 이 하나 젖혀두는 끝내기를 했고요. 네. 아래쪽에서도 이 젖혀주는 교환만을 하나 해뒀잖아요. 네. 어떤 상황일 때 이렇게 하나만 젖혀두면 되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상황은 지금 이쪽의 형태를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쪽과 이쪽의 형태를 말씀해주고 계신데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상황은 늘고 일선 젖혀 있는 게 되면 일단 그거를 해야 합니다. 여기를 늘고 막을 네. 때 이렇게 일선 젖혀 있는 게 당장 되면 무조건 이렇게 끝내기 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 젖혀두고 손 뺄 때는 그 내려서고 나서 젖혀 있는 게 선수가 안 되거나 혹은 내려서는 수에 대해서 상대가 다른 데를 큰 자리를 향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만 젖혀두는 교환을 하게 되고요. 네. 이 교환을 안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반대로 흑이 이렇게 늘어서 끝내기를 했을 때 여기 두 집이 흑의 집 모양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하나 젖혀둠으로써 다음에 흑이 후수 끝내기가 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로 하여금 이 선수 끝내기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송규상 선수가 역끝내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송규상 선수 오늘 두는 게 너무 느긋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끝내기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지금 형세에서 뭐 그렇게 볼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뭔가 끝내기 하는 마지막 하나, 느낌이 둘, 정말 셋,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넷, 수법이 많이 나오고 다섯,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송규상 선수 느긋하게 끝내기를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형세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를 두고 빨리 이런 거 흑은 가고 싶어요. 할 수 있을 때 다 교환하고 싶습니다. 선수인가요? 네, 안 받으면 지금 여기 찝는 순간 아, 그냥 백돌 전체가 잡혔습니다. 네. 근데 완벽한 선수까지는 아니네요. 흑이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군요. 아까처럼 잡으러 갔다가는 흑이 이제 여기는 선수 교환이 되지만 백이 여기 둘 때도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고 여기 둘 때도 잡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찝고 나서 이쪽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두었을 때 둘, 흑은 다음에 이렇게 잡으러 가야 여기 있는 게 이제 후수가 되면서 여섯, 확실한 형태가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조여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원성진 선수가 오히려 두텁게 처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나중에 이런 부분도 흙이 이렇게 붙여서 뭐 이렇게 눌러서 집 모양을 만드는 데 용이하고요.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낼 곳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의 오랜만에 승리가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성진 선수 최근 바둑리그 7연패를 기록했고요. 과연 오늘 그 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유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성진 선수가 최근에 공식 기전 9연패 중인데요. 사실 제가 원성진 선수의 21년 이 프로 인생을 전부
대국 일지를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아마 최다 연패가 아닐까 싶고요. 그 정도로 이 노련한 선수가 믿을 수 없는 부진에 빠져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은 연패 탈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원성진 선수의 연패 시작이 농심 신라면배에서 그 중국의 양딩신 선수의 연승의 시작과 맞물려 있습니다. 네. 당시에도 꽤 불리한 상황을 견뎌서 역전 상황까지도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둑을 패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거의 바둑 리그를 많이 치렀고 그 외에 이제 국내 예선전 네. 대결이 한 판 있었고요. 전반기 2라운드 양팀의 대결에서는 화성식 코리오의 1, 2, 3지명 박정환, 원성진, 송지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화성식 코리오가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3국이죠. 홍기표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바둑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이른 종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초반부터 이 긴박하게 흘러갔던 두 기사의 대결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을까요? 설현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후 접전에서 이 대기 좀 포인트를 올렸던 걸까요? 설현준 선수 오늘 승리를 거두고요. 이번 시즌 4승 4패 5할의 성적을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네, 사이버 오로의 동점타가 터졌고요. 스코어는 1대1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국 속도가 꽤나 빠른 것 같아요. 네, 이른 종국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송규상 선수의 생각 시간은 아직까지도 좀 여유가 있네요. 생각 시간은 좀 여유가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초입기에 몰린 원성진 선수가 중반 이후에 힘을 내면서 흑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원성진 선수가 제 생각에 여기를 착점한 것도 약간 형세의 유리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수이고 뭔가 확실하게 움켜쥐려는 그 승리를 움켜쥐려는 그 의지가 느껴지는 수이기도 합니다. 이제 급한 쪽은 오히려 백쪽이 됐고요. 송규상 선수가 지금 이 단수에 대해서 여기를 이을지 아니면 다른 데를 둘지 어떻게 정리할지를 좀 보고 있고요. 백이 이어두는 것도 큰 자리가 될까요? 네, 자체로 큰 자리이긴 합니다. 여기가 항상 이렇게 잡으러 가면 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형태인데 여기 찌르는 것도 있고요. 여기 찌르는 걸 커버하기 위해선 백이 이제 여기 있는 끝내기를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가 선수가 되면서 찔렀을 때 잇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 있다는 것 정도로 착수를 해서 교환시키더라도 꽤나 이 형태 자체가 두터워요. 이렇게 되는 순간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 이런 한 칸 띄어서 끊는 걸 노리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두텁고요. 그래서 집으로는 이게 최선일지 아닐지 애매합니다만 원성진 선수가 여기를 뒀다는 것은 국면을 좀 깔끔하게 움켜쥐려는 그런 느낌이 전해집니다. 송규상 선수도 이제는 좀 이상을 좀 감지한 걸까요? 좀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느낌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원성진 선수의 표정에서는 이 승부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함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 송규상 선수도 이제는 확실히 형세 분석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떤 제스처로서 이 바둑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그런 제스처는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확실히 그런 느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 빼고 위쪽을 갔고요. 역시 여기 붙이는 끝내기가 좀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붙이고 늘고 틀어 맞거나 혹은 뭐 여기서 이렇게 하나 젖히고 주변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집을 내는 게 크다고 판단했고요. 네. 백은 흙의 두터움을 좀 견제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서 또 보여주셨던 변화대로 이 흙이 중앙을 추궁해 간다면 이 백돌도 좀 손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를 찔러 들어간다면 수중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찔러 간다면 이 백돌은 잡혔습니다. 물론 뭐 이런 식으로 패를 할 수는 마지막 있고요. 하나, 둘, 셋, 원성진 선수가 이런 데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런 데 끊어 잡을지 일단 확실한 것부터 건드려 가고요. 네, 우선 손은 그 부근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약간 백이 집으로 득을 본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흙 형태는 뭐 불안감이 없고 사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찌르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교환하는 게 있었을 때는 백도 패를 하는 게 쉽지만 그 교환 없이 패를 했다가 이 패를 흙이 이기면 이번에는 여기를 두는 순간 전체 백돌이 다 잡힙니다. 바로 사활 추궁할 수 있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여기 나가는 걸 통해서 백이 살아 있습니다. 백은 이렇게 해서 살아 있는 형태인데 여기 두 점이 잡혔을 때는 백이 여기를 할 시간이 없어지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다 결정을 짓네요. 그것은 다음에 찌르는 수를 좀 약화시키는 면은 있습니다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 교환을 했다는 것은 안 찌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원성진 선수 가장 확실한 곳만을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안정감 있게 바둑을 마무리하려는 듯한 느낌인데요. 송규상 선수의 이 버팀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를 이었을 때는 확실히 여기 붙이는 수가 집으로 꽤 커 보였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서 뭔가 집으로는 여기가 커 보이는데 여기를 끊어 잡으면 여기를 이었을 때 백이 여기 끝내기 한 것이 끊는 걸 봐서 좀 더 불리한 입장에서는 복잡함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중앙 쪽에 처리를 하다가 이제 이쪽 끊는 쪽을 노리면 셋, 중앙 접전에서 약간 또 불편함이 있고요. 다섯. 원성진 선수 초읽기 최대한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한 수 한 수 좀 신중히 결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젖히는 끝내기를 일단은 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안 받는다면 다음에 끊어 잡는 것이 7집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못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뭐 다음 선택 또 그 뒤에 형세 분석 하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 원성진 구단이고요. 네. 다섯,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섯, 형세 판단을 일곱, 해봤을 때는 여덟, 이 집으로는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네, 약 7집 가량의 차이였고요. 다만 이 흙에게 두터움이 더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유리하게 판단이 됐었는데요. 지금도 비슷한 차이일까요?
지금도 크게 변한 느낌은 아니고요. 네, 계속해서 흐르기 좋습니다. 반면 10집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이 두 텀 같은 걸 계산에 넣기 좀 어려운데요. 한 반면 9집 그 정도 원성진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앞선 3판의 대국에서 승부가 안 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1대1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오국이 기다려지고요. 네. 나연 선수와 박정환 선수 이 양 팀의 셋, 주장 간의 맞대결, 넷, 이 대결이 다섯, 오늘 바둑의 여섯,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두텁게 찔러가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확실히 백이 여기를 잇는 순간 흑이 입장에서도 여기가 남아있다면 중앙 쪽에 처리를 할 때 뭐 당장은 축입니다만 중앙 쪽 처리할 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둬서 최대한 잡으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되고요. 송규상 선수가 이제 여기 끝내기를 해서 이렇게 단수를 허용하고 이렇게 정리되는 방법, 이 방법이 뭐 가장 깔끔한 형태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래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막아서 패를 하고 일단 여기를 이으러 갑니다. 이 백도를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송규상 선수 패로 버텨가고 있습니다. 패감은 백이 좀 버텨볼 만한가요? 서로 패감이 많긴 한데요. 일단은 되든 안 되든 버텨야 되고요. 백이 패감이 약간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원성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 패를 져야 백이 그냥 이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찌른 정도의 교환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일단 패를 걸어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러고 또 안 합니까? 뭔가 원성진 선수가 최대한 국면을 쉽게 정리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절대 이 바둑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계속 느껴집니다. 근데 여길 그래도 한번 따내보지도 않네요. 불확실한 곳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약간 우세하지만 초읽기 상황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중앙, 또 패의 형태 이런 부분이 남아있고 송규상 선수가 그쪽에 승운을 맡기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어지는 승부이고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이 두 팀의 흐름은 상반되어 있습니다. 사이버5로는 연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 사이버 화성식 코리오는 또 연패의 흐름이거든요. 그만큼 화성식 코리오의 입장에서는 연패를 끊는 것이 또 시급하고요. 일단 뭐 마지막 5국이 나연 선수와 박정환 선수 양 팀의 주장 대결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전력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원성진 선수가 유리하다는 것은 그만큼 화성식 코리오 팀에서는 좀 푸근한 상황이고요. 과연 이 우세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아직은 둘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송규상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은 장기전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